선호사에서 선은 무슨 의미야? 선. 반찬입니다. 반찬. 반찬이에요, 반찬. 선은 반찬이고요. 우는 친구. 그지? 반찬 친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반찬 친구. 반찬 친구에 대한 말씀사자니까 반찬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반찬 친구. 여기에서 선우는요, 반찬인데, 욕심 없고, 써주세요. 욕심 없고, 정갈한 존재다. 이 욕심 없고 정갈한 존재인 가재미와 흰밥을 인격화하고 있다. 인격화는 다른 말로 의인화라고 보면 되겠죠. 인격화하고 있다. 의인화하고 있다. 됐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낡은 나조반은 그냥 상이에요, 상. 책상처럼 생긴 상. 무슨 뭐 엮은 상. 대나무나 어떤 뭐 나뭇가지 같은 걸로 엮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박한 자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낡은 상에, 낡은 상에, 흰밥도, 가자미도, 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도는 보조사죠.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의 조사입니다. 보조사. 나도 나란히 앉아서. 그러니까 같은 존재를 보는 거야. 가자미와 흰밥을 내가 먹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주체로서 흰밥, 가자미를 먹는다기보다는 동무와 같은 존재로 같이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 흰밥, 가자미, 나를 동등한 위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앉아서라고 표현했잖아. 보통 흰밥, 가자미는 상위에 올려놓는 거지 같이 나와 앉아서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앉아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시적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와 앉아서 쓸쓸한. 이거는 시적 화자의 감정입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은 어떻다?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다.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야? 시적 화자인 나는 뭐 하고 있다? 흰 밥과 가재미죠. 정확히는 가재미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 음식을 의인화해서 일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의인화해서 일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공유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낡은 나주반에, 낡은 상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내가 흰밥 가자미를 먹는 건데, 근데 나와 앉아서라고 동등한 위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쓸쓸한, 이것은 내가 쓸쓸한 거지 흰밥이나 가자미가 쓸쓸하진 않죠. 시적 화자는 외롭고 쓸쓸한 상황입니다. 저녁밥 먹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밥을 먹습니다. 시적 화자의 나는 흰밥과 가자미 상위에 올려놓고 식사하고 있어요.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자, 표현법상 뭐라고 보면 되겠니? 동등한 어떤 사물처럼 쭉 나열해냈죠. 열거법이 쓰였어요. 열거법이 쓰였습니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무슨 소리지? 이게 다 있구나. 우리들, 우리들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에다 동그라미 치고
정서적 유대감을 시적 화자는 느끼고 있어요. 그냥 내가 밥과 가자미를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흰밥과 가자미가 마치 내 친구인 듯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왜요? 시적 화자는 쓸쓸한데 흰밥과 가자미란 친구가 있어서 그 쓸쓸함을 덜 하는 거예요. 만족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친밀한 존재인 흰밥과 가자미 덕분으로 쓸쓸한 나는 쓸쓸함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성 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자, 이거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서로 좋구나. 내가 흰밥과 가자미 좋아하는 거죠, 그치? 됐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이에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표현했고,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열어주세요. 괄호 열고, 맑은, 여기서부터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굵은까지 괄호 닫고, 자, 그 다음 바람 좋은 괄호 열고, 나이들은 괄호 닫고, 외딸은 괄호 열고, 자라난 괄호 닫고. 자, 요거를 읽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치? 뭐냐면,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하는 맑고 깨끗하니요. 맑고 깨끗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은 무척 오랜 시간을 모래알만 헤이며 잘뼈가 굵은 탓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한 벌판은 넓은 벌판에서 물닭이라는 물새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솔개입니다.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이게 탓이다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치? 처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가재미에 대한 얘기야. 가재미.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니? 유추할 수 있어야죠. 뭐에 대한 얘기야? 이게 옆에 나오죠. 흰 밥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마지막은 화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구조가 막 뒤바뀌어가지고 헷갈린데, 요 다음,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자, 여기다 하나 구조를 먼저 쓰면 돼요. 우리들은 희어져 있다라는 말을 먼저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희어져 있다. 희어져 있어. 자,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그 이유는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희어졌다라는 건 맑고 깨끗하다, 또는 고결하다, 또는 순결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들은 아까 누구라고 했니? 가재미, 흰밥, 화자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들은 휘어져 있는 상태야. 휘어진 이유는, 맑고 고결한 이유는 맑은 물 및 맑고 깨끗한 모래톱에서 많고 만 날, 하고 한 날은 무척 오랜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타시기에 휘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지금 첫 번째 건 뭐에 대한 얘기야? 가재미에 대한 얘기예요. 바람 좋은 큰 벌판, 넓은 벌판에서 물새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들은 타시기에 휘어져 있는 거예요. 화자도 역시 외따른 산골에서, 자, 외따른 산골에다 동그라미 하고 별표 3개, 외따른 산골에서 자랐기에 내가 휘어져 있는 거야. 휘어져 있다라는 건, 휘어져 있다라는 건 얼굴이 허옇게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순결하다, 고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게 요 구절 자체가 먼저 딱 나타났기 때문에 구절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요 다음 구절을 위에다 놓고 해석을 해야 돼.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그 이유는 이거란 얘기죠. 첫 번째, 여기서 자랐기에 가재미가 휘어졌고, 그 다음에 쌀 역시 여기서 자랐기에 휘어졌고, 나 역시 외다른 산골이라는 순수한 공간에서 솔갯소리 배우며 다람쥐하고 동무들과 자라났기 때문에 휘어진 거야.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색채어져, 색채어. 자, 여기까지 됐죠? 착하디 착해서 새과 쓴 가시는 억센 가시, 억센 가시. 여기 새과 쓰는 억센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소나기 하나 없다라는 것은 억세게 쥐는 기세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해서 파리했다. 이 파리라는 건 뭐예요? 핏기가 없다 이거야. 너무 고결하고 순결해서 핏기가 없을 정도로 있는 겁니다. 순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갈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파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정갈함이 극에 이른 정도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까지 됐니? 그죠?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가난해도 서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거야. 가난하더라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왜? 함께 있잖아. 누구랑? 가재미, 흰밥, 화자가 함께 있어요. 근데 약간 정신승리죠. 예를 들어서 은규가 외롭지 않아, 쓸쓸하지 않아. 그리고 인형 하나 딱 옆에 놔두고, 미미짱, 코미짱, 외롭지 않아. 얘네들은 순결한 존재야.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순결하고 불구하고 똥듯해서 파리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없을 정도로 고결하고 순결하다는 모습. 오케이? 자,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어요. 누구 하나 부럽지가 않다. 지금 외로움을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자, 위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그 구절 반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연에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 연쯤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뒤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이연의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써주세요. 이연의 시행 반복입니다. 이연 시행 반복.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즉 나와 가재미와 흰밥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얘는 친구니까 세상 같은 거,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세상에다 동그라미 하고 아까 세상과 반대되는 대조 또는 대비되는 소재가 있었어. 뭐였죠? 아까 별표 세개 딱 치라고 하는 그 하나 있거든요. 그죠? 외따른 산골입니다. 외따른 산골은 순수하고 고결한 그다음에 정결한 나가 태어난 고장이잖아, 그치? 순수함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고, 그치? 자, 이 외따른 산골과 세상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대비입니다. 이 세상은 욕심 많고 깨끗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욕심 많고 깨끗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외따른 산골은 순수한 공간이죠. 고결한 공간이에요. 세상 같은 건, 자, 세상 같은 건 끊어주세요. 그래서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밖에 나고 이게 요게다가 요 사이에다 이걸 써줘. 나의 관심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삶에 대해서 순수한 삶의 삶에 대해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수한 삶에 대해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시 전체 주제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욕심 없는 삶, 순수한 삶, 순결한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주제나 뭐 이런 것들 나왔었나요? 음, 어디 갔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